앞에 첫 구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바로 논어 전체를 꿰뚫고 있는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왈 학이 시습지, 학과 습이라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타동사들입니다. 배우다는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익히다는 습자가 나옵니다. 두 글자가 의미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두 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고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끝에. 그리고 두 개의 동사 사이에 동사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붙어요. and가 붙어요. 그래서 하면서 습하는데 그 습의 대상은 목적어는 갈치자예요. 근데 어떻게 습 앞에는 뭐가 한 글자가 더 들어가 있어요. 떼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학과 습 사이에 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학은 굳이 보충하기 위한 또 다른 글자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학이든 습이든 목적어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목적어가 필요로 한 경우 현실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동사는 다 목적어가 과거예요. 이 갈치자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이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1초 전에 지나가도 지나지 않은 건 배울 수가 없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서 미래를 보고 와서 그것을 배울지라도 그에게 그 미래는 과거예요. 그의 삶의 영역에서는 과거예요.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 전에 지나갔을지라도 지나가지 않은 과거는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배워지지 않는 것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시자를 빼고 보면요. 배우고 지나간 것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지나간 것 배운 것을 실행한다면 하는 뜻이죠. 실행한다까지죠. 조건문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과거를 내가 현재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익히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과거라는 것이 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과거라는 영역을 현재의 나의 삶으로 확장시킨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학습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습은 새가 날면서 나래 밑에 있는 흰 배터리 보이는 모양새니까 우리가 연습하다, 실행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복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복습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습은 습이에요. 한 번 실행하면 다음에 실행은 독립적으로 또 다른 실행이에요. 아무리 연습은 있어도 복습은 없어요. 사실은 복습은 근대 철학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늘 조건이 다르니까요. 왜? 그 조건이 다른 걸 강조합니다. 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이 앞에 있는 발음의 이 글자가 접속사가 발음이 이예요. 지금의 발음은 중국어 발음은 얼이고 이가 아니지만 광운성계라고 하는 당송시대 때 발음을 적어놓은 음가 체계에 의하면 이와 음가가 유사한 것이 얼이 아니고 우리말 발음의 이예요. 그리고 동일한 성조까지 가지고 있다면 두 글자 중에서 생략할 수가 있다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접속사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발음을 가진 동일한 음가를 가진 당송시대 기준으로요. 그 글자가 하나 생략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글자가 바로 써있자예요. according to에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맞추어서 즉 시에 맞추어서 실천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시간대가 없어요. 배우는 건 언제 배워도 좋아요. 단 무언가를 실행할 때는 그 조건에 맞추어서 그 상황과 시점에 맞추어서 실천해 나가는다는 뜻이에요.
그대가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의 있는 자리를 이해하고 그 시점을 이해하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배운 것을 실행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실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배우고 시점과 관점, 장소 등에 의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익혀서 실행해 나간다면 그건 뭐죠? 과거를 배웠잖아요. 2000년 전일 수도 있고 1000년 전일 수도 있고 열흘 전일 수도 있고 1초 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과거가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죠. 내 삶이 시간적으로 과거를 향해서 확장되죠. 내 삶을 시간적으로 확장한다는 구절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사상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의 또 이제 관용어가 나오죠. 열하지 않는가? 열하지 않는가 하면 이 열은 이것과 같은 글자다 그러는데 다른 글자입니다. 신방변에 있는 즐거울 열자와 이 말씀원변에 쓰는 이 즐거울 열자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도 다릅니다. 이거는 기쁠 열이라고 번역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뻐할 열이라고 해야 됩니다. 다른 뜻이에요. 어쨌든 열하지 않는가라는 나의 삶을 시간적으로 확장한다면 이거야말로 열하지 않는가. 그 다음엔 뻔하죠. 이제 나의 삶을 공간적으로 확장한다면은 뭐 하지 않겠는가? 다 나오겠죠. 두 번째 구절은 그래요. 역시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구체적인 것을 사상시켜버리면 역시 공간적 확장이 나와요. 요팡, 유붕, 어떤 벗이 있다가 아니고 앞에 바로 동사가 나오면 유자가 나오면서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때 유는 어떤, someone, some 이런 의미예요. 있다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붕, 어떤 벗이, 벗이 있어 이런 의미죠. 어떤 벗이 자원방래, 자원방래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 방송시대 때의 그 음가를 가지고 문장이 이어지는 걸 보면 자원방래가 맞아요. 비로소 찾아온다면, 방문해 온다면 이런 의미의 방자가 아니고 그냥 원방에 걸려요. 요범즈 왼방 라이. 어떤 것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팡라이 아니에요. 요 그러니까 즈왼 팡라이 이런 문장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문맥에는 앞뒤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떤 것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불역 락호 락하지 아니한가. 뭐 기쁠 열 즐거울 락 그러는데 기쁜 건 뭐죠? 즐거운 건 뭐죠?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노면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먼 곳으로부터 꼭 굳이 먼 곳일 이유는 없겠지만 가까운 곳은 들락날락 하니까 굳이. 그래서 어떤 것이 먼 곳으로부터 온다면 뭐죠? 먼 곳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적 영역이 아니죠.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공간적 영역으로부터 벗이 와요. 뭐죠? 내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그 벗의 입장에서 보면 간 거죠.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벗이 온 거고 어쨌든 공간과 공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내 삶이 공간적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예요. 구체성을 버려버리고 그 본색을 보는. 나의 삶이 공간적으로 확장된다면 락하지 아니한가. 내 삶이 시간적으로 확장되고 내 삶이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면 나의 인생은 열하고 락하지 아니한가. 열과 락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열과 락이 뜻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내가 견뎌내야 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탁 터져버리는 게 열이에요. 열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돈오점수 뭐 이렇게 할 때 돈이에요. 돈도 점없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돈은 없어요. 그의 인생이 육도일례를 수없이 돌았기 때문에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형상은 돈이고 그 순간의 표현은 갑자기 써드릴지 몰라도 현실적인 써드는 없어요. 봄에 엄청나게 땀 흘리고 힘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목표로 했다면 그때 터져나와요. 그렇게 터져버리는 그 심적 상태가 열이에요. 락은 취미생활이 뭐예요? 현재 보세요. 차는 한 잔 마셔도 좋죠. 두 잔 마셔도 좋죠. 계속 마셔도 좋죠. 처음부터 좋죠.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 락이에요. 나무 위에 풍성하게, 이건 엄밀한 밑에 이 나무는 이건 실렁이에요. 실렁 알죠? 가정에 가면 이렇게 물건을 위에 받쳐놓는, 그걸 공간화시키면은 실광이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실렁이라 그러고, 지금은 서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위에 돈도 쌓이고 입을 옷걸이도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 어떤 분들은 근문을 해석하면서 이 위에, 나무 위에 그 열매와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상용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건 상용 문제 아니에요. 회의 문제예요. 아무튼 락은 첫 하나가 쌓일 때도 즐거워요. 두 번째도 즐거워요. 락은 차츰차츰 가요. 가장 좋은 것은 락하면서 연하는 것이죠. 그죠? 즐거운데 하나하나씩 기쁨이, 언젠간 터져버릴 기쁨이 예비되고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죠. 어쨌든 두 가지의 것이 양쪽 문장에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옛날 시의 구절이 앞구절에 걸리는 그 관형어가 뒤에도 사실은 교환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걸려야 명시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열은 뒤에도 걸리고 락도 앞에도 같이 걸리는 건데 쪼개서 쓴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야 말이 알분스러워요. 드러냄이 이쁘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알분스럽다는 표현 쓰죠. 아리분이라 그러는데, 알분스럽다는 말이 잘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냄이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알분스럽다가 조금 아는 체하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쪼개 썼는데, 시간적으로 내 삶을 확장한다면 나는 연락하지 아니하겠는가? 공간적으로 내 삶이 확장된다면 나는 연락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내 삶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장이 되면은 비로소 내가 섰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갖고 있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처신을 통해서 시간이 담기고 공간이 확장돼서 그 확장된 만큼의 좌표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좌표축이 분명해진다면은, 너의 좌표축이 분명해진다면 너는 남의 평가에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내 몸속에 담기지 않는다면, 확장되지 않는다면 나의 좌표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 스스로의 좌표축을 구성했다면 너 스스로의 좌표축으로 살아갈 일이지 타인의 평가에 살아갈 일은 아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삶을 확장하라, 공간적으로 삶을 확장하라, 그리고 사람으로서 홀로 일어나라. 이게 노노의 첫 구절입니다. 마니페스토 맞죠? 그대의 삶을 시간적으로 확장하라. 그대의 삶을 공간적으로 더없이 넓혀라. 그리하여 그 넓혀진 좌표 가운데서 그대는 스스로 서라. 그러므로 세 번째 구절은 그래요. 인부지 불온. 인부지, 고어에서 인은 대개 타인으로 써요. 인부지. 근데 일반 명사죠. 목적어가 일반 명사가 아닌 대명사가 목적어로 걸리면 대개는 부정사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일반 명사죠. 인부지, 타인이 올라준다고 해서 이 지라는 게 뭘까요? 지. 이 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면은 논어 앞으로 못 풀어요. 논어에 지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지와 우리가 지각 있는 행동한다 그러죠.
지각 있는 행동한다 그러죠. 지와 각은 달라요. 각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내가 눈뜨고 보는 거예요. 지는 주어진 인식의 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책을 보고는 지식을 쌓죠. 사물을 보고는 내가 각성을 하죠. 아무튼 지는 어떤 미리 주어진 틀에 의한 어떤 이미 내 밖에 존재하는 내 안에 어떤 규칙이 있고 그 다른 사람 안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선험적인 거고 유전적인 거고 해서 너도 있고 나도 있는 것을 서로 작동하게 한다면 그게 각이에요. 근데 그걸 믿을 수 없으니까 너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나의 사물화시키고 지식화시키고 그런 것이 지혜예요. 지라는 것은 인간의 즉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즉자의 사이에 개입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나의 알의 형식이에요. 알의 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이 사회에 있는 기본적인 편견일 수도 있고 선입견일 수도 있고 주어진 그 무엇인가를 갖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에이 하는 거라든가 우 하는 거라든가 와 하는 거라든가 거기에 의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몰라준다는 것이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좌표축에 살아갈 뿐이지 주어진 타인에 의한 평판의 좋고 나쁨에 의해서 온도차가 화낼 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요. 정말 이게 화낼 온이냐? 이건 온이라는 것은 논어에서 이걸 화낸다고 표현하는데 이 글자가 논어에 적용된 것 이외에 화낸다고 적용된 어떤 문장도 없어요. 그냥 움직인 거예요. 감정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이미 밖으로 꺼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밖으로 꺼내져서 그릇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라 하든 원래 일반적인 해석처럼 부정적이라 하든 나 흔들릴 거 없다. 나는 나 홀로 시간과 공간에 확장된 좌표에 의해서 나를 세웠으니까. 일정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번역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그리고 상황을 이해해서 그 상황과 시간에 맞추어서 실천해 나간다면 열하지 아니하겠는가? 멀리서 벗이 온다면 또한 낙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삶이 확장된다면 정말 열하고 낙하지 않겠는가? 다른 이들이 나의 좌표됨과 나의 살 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나의 정서와 감정이 움직일 일은 없으니 그 정도 되었다면 적어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 나가거나 타인의 삶을 이끌어 나갈 만한 사람은 되지 않았을까? 군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군자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실제로 중의적이라고 봐요. 중국 사람들이 음가를 따라서 이름을 옮기면서도 외래로 옮길 때 그 속에 중의적으로 뜻까지 가급적이면 뭔가 담으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고대인들도 이렇게 두 가지 중의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군자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봐요. 저는 생각을 해요. 천군의 자에서 천과 자를 따와서 천자가 됐어요. 형식적인 군주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용적인 군주를 얘기하고 싶어요. 천군지자 중에서 군자만 따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군이 하나의 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사이기도 해요. 동사인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 명령형으로 쓰여요. 뭐뭐 하라로 쓰여요. 그 다음에 군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이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끄는 사람일 수 있는데 이 이끄는 사람을 이 부자의 자자처럼 존중했을 때 군자가 될 수 있어요. 지합이하고 상관없이 이 부가 왜 쓰였냐면 이 부도
동북아 지역과 황화 북쪽 문명권에서 부라는 것은 글자로도 쓰지만 말로도 쓰는 우리 아버지 할 때 부자예요. 이끌다. 아, 밝은, 부, 이끌다. 지, 극존칭 남성 대명사. 이렇게 불리듯이 부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끄는 이, 선생님, 이끌어 주시는 분, 군장, 현실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르침에서만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